뇌은서점 마스터북 텐더 사회학자 노명호 교수가 책을 먼저 읽고 핵심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헤쳐볼 책은 대만대학교 순중식 명예교수의 신뢰는 어떻게 사기가 되는가인데요. 이 사기라는 게 그냥 남의 일 같지만 사실 우리 바로 코앞의 문제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책이 던지는 질문이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우리는 왜 속을까? 그리고 사기꾼들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이용하는 걸까? 네, 바로 그 지점, 신뢰. 이게 핵심한 것 같아요. 이 책은 사기가 단순한 속임수 이런 게 아니라요.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구축되는 어떤 관계의 과정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무려 35년 동안 사기의 사회학 이걸 강의하셨대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사기의 메커니즘을 파헤치면서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좀 방어할 수 있을지 그런 통찰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꾼 되는 법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사기를 안 당할까? 혹은 사기의 본질을 이해할까? 이걸 알려주는 책인 셈입니다. 신뢰가 기반이라는 게 참 역설적이네요.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려면 신뢰가 꼭 필요한데 바로 그게 약점이 될 수 있다니. 피해자들이 사기를 당하고도 한동안 바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도 어쩌면 그 때문이겠군요. 그렇죠? 이미 깊은 신뢰관계가 쌓여 있으니까. 정확합니다. 그게 이제 단순한 거짓말하고 사기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신뢰가 없으면 사실 사기는 시작조차 할 수가 없거든요. 사기꾼은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이고 관계를 차곡차곡 쌓아 올린 뒤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딱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는 그 배신감과 함께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되는 거고요. 믿었던 만큼 상처도 깊어지고. 근데 이런 사기의 패턴이 생각보다 되게 오래됐다는 점도 좀 놀라웠어요. 중국 고전을 보니까 이미 비슷한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정말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실감이 나죠. 예를 들어 논어에서도 공자가 남을 미리 의심하진 말아라. 하지만 속임수를 먼저 간파하는 지혜, 그게 현명함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명나라 때 장응유의 도편신서라는 책에는 당시 사기 수법들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놀랄 만큼 현대랑 닮아 있어요. 부자나 고위 관료 행세를 한다거나 주된 동기가 금전 추구라거나 또 주로 부유층을 노린다거나 하는 점들이요. 결국 시대를 관통해서 인간의 어떤 욕망이나 심리를 이용하는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거군요. 그렇다면 사회학에서는 이 복잡한 사기라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석하나요? 책에서 4단계로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사기는 크게 보면 의도, 행동, 상황 재정의, 그리고 결과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진 과정이라고 봐요. 근데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게 바로 세 번째, 상황 재정의 단계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기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황 재정의.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거짓말하는 거랑은 어떻게 다른 거죠? 사기꾼은 마치 연극 연출가처럼 행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판을 짜고 그 상황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해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사회적인 규범, 아유 다들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들먹이거나 상대방의 인정 욕구, 특별히 당신이니까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극하기도 하고요. 또 체면을 이용하기도 하죠.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하는 식으로. 이런 여러 장치들을 통해서 신뢰를 얻고 결국 상대를 자기 의도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서 상대방이 스스로 그 상황을 납득하고 받아들이도록 유도하는 아주 고도의 심리전인 셈이죠. 와, 듣고 보니 정말 교묘하네요. 결국 이런 상황 재정의에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 데에는 어쩌면 자기 기만, 그러니까 스스로를 속이는 심리도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기 기만. 이것도 사기 피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심리적 기반이죠. 예를 들어 로맨스 스캠처럼 상대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냥 스스로 믿어버리는 그런 일방적 생각도 그렇고요. 또 나는 똑똑해서 절대 안 속아 라든가 나는 남들이랑은 달라 와 같은 이런 신념형 자기 기만 있잖아요. 이게 오히려 경계심을 풀어버려서 우리를 더 취약하게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특히 이런 사기에 좀 취약할 수 있을까요? 책에서 몇 가지 특징들을 제시했던 것 같은데요. 네, 몇 가지 경향성을 이야기하긴 합니다. 사회적인 교류가 좀 적거나 고립된 분들, 혹은 간절히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루기 어려운 목표, 예를 들면 아주 큰 돈이라든가, 불치병 치료 같은 게 있는 분들,
또 특정 주제, 뭐 돈이나 건강 같은데 과도하게 집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라는 타이틀에 좀 맹목적인 믿음을 보이는 경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나는 절대 안 당해라는 자기 기만에 빠진 경우 등이 언급돼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경향성일 뿐이고요. 사실 누구든 상황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듣다 보니까 이런 상황 재정이라는 게 꼭 그렇게 거창한 사기 사건에만 해당되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일상에서도 좀 비슷한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데이트할 때 실제보다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경력이나 재력을 살짝 부풀린다거나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거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 점이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이기도 하고요. 사기라는 게 꼭 거대한 범죄 형태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 아주 작은 상호작용 안에도 얼마든지 스며들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데이트에서 자신의 매력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약간의 과장이나 연출 같은 것도 넓게 보면 상황 재정의의 한 형태라고 볼 수도 있겠죠. 물론 그 의도나 결과는 천차만별이겠지만요. 그렇군요. 결국 이 책의 핵심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믿는 도끼에게 발등을 찍힌다면 그게 바로 사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신뢰라는 게 어떻게 이용당할 수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 같습니다. 맞습니다. 신뢰는 우리 사회의 정말 중요한 기반이지만 동시에 언제든 조작되고 악용될 수 있다는 그 양면성을 우리가 인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혹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신뢰를 이용한 아주 미묘한 상황 재정의의 순간들은 없었는지, 만약 있었다면 그 선은 어디까지 용인될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각자 한번 답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미은 서점은 여러분보다 먼저 책을 읽고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책 추천을 계속하겠습니다.